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온 질문은 대학생입니다. 선생님 같은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강사가 되었는지와 어떤 경로로 강사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강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KBS로 데뷔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채 코미디언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 김웅래 교수님이고, 한 분은 코미디 작가이자 대한민국 유머 강연계의 권위자 신상훈 교수님이세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이 두 분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웅래 교수님이 만든 소속사에서 개그 연습생으로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상훈 교수님께서 만든 카페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그맨의 꿈을 안고 신상훈 교수님의 카페에서 일할 때였어요. 신상훈 교수님은 당시에 강연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섭외 연락이 무수히 많이 오는데 매니저가 그걸 거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정이나 예산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겠죠. 그렇게 섭외 요청이 왔다가 거절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걸 다 갖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강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마침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테드 강연 열풍이 불어서 학교에서도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원해서 뽑혀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경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잊혀져 갔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책을 한 권 쓸지 혹은 임용시험을 준비해서 교사가 될지.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그맨 시험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고심 끝에 저는 책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책 쓰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분량도 맞추기 어렵고 그렇게 2년이 흘러서 책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저의 대단한 착각이 있었어요. 책을 내면 책이 팔리고 강연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책이 많이 팔리지 않을 뿐더러 강연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썼던 2년이라는 시간이 공중분해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뒤 처음으로 강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광주광역시에서요. 그때 제가 20만 원을 받았는데 왕복 교통비 전날 숙박비 빼니까 별로 안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강연을 하고 강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웃긴 이야기를 할 때는 막 웃어주고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이 공감해주고 퐁퐁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까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식사 대접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때의 순간을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참 동안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한 달에 강연이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해서 다른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안 구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건씩 한 건씩 그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의 특성상 선생님께서 4년마다 정근을 가시잖아요. 학교 또 바뀐 데서 또 불러주시고 그리고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이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가서 또 추천해주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확장세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직업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많이 버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1년 평균을 내어보면 일반 직장인 버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4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졌으니까 오히려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한 친구보다 돈을 못 모았죠.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나아갑니다. 스승님이신 신상훈 교수님이나 스타 강사 김창옥, 김미경, 혜민 스님 이런 분들이 이 일을 하는 이상 제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왜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 강연을 시작하게 된다면 겪게 될 과정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강사가 되는 데는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령 닉 부이치치 같이 사지가 절단되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딛고 일어선 경우 또는 우리나라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이 직접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 왕따를 극복하고 학생회장이 된 스토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 강연을 하고 있죠. 이게 학교 강연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저는 학교에 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토대로 강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강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은 유머 분야의 권위자라서 강연을 하시고,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정점을 찍은 선수죠. 아니면 엄홍길 대장님 같은 분, 이런 사람들이 강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88이나 청해단, 선거연수원, 법무부 등 이런 기관에서도 강연을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책. 강사에게는 책이 계급장과 같아요. 어디 가서 소개할 때도 책을 출간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자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분야에 강연을 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냐면, 학교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흡연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인성교육, 진로가 있고, 기업이나 기관에는 동기부여, 자기개발, 스피치, 유머, 대인관계, 4대 폭력, 리더십, 도전, 행복, 긍정마인드, 소통, 화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다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방송 출연을 안 하더라도 이런 유튜브 같은 매체가 있으니까 자신의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도 좋겠죠. 그러고 보니 유튜버들도 요즘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무쪼록 지금 대학생이면 진로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강사의 길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매력의 깊이만큼이나 삶의 모험이 필요한 부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저와도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경험한 것들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